5월 26일 월요일 장마감 후 시간의 거래 종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에 상승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이 중 시간에 상한가 종목은 없었는데요. 참고로 거래 대금이 적어서 넣지는 않았지만 화인베스틸과 CNT85가 시간에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화인베스틸이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조선테마가 상승한 가운데 화인베스틸이 조선기자재 기업으로 부각되며 시간의 상승세를 보였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SK증권에서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에도 국내 조선사들의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오늘 조선테마가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화인베스틸은 형광을 생산하여 조선사에 납품하고 있으며 형광이란 일정하게 잘라낸 강철제를 의미하니 참고해주세요. 화인베스틸은 정규장에서 1%의 하락세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CNT85는 장마감 후 한국항공우주 산업과 209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시간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한국항공우주 도장동 신축건설공사 계약으로 계약 규모는 CNT85의 최근 매출액 대비 31%에 해당합니다. 계약 기간은 내년 2월 20일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상승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메디콕스가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메디콕스는 최근 테마를 바꿔오면서 강세를 이어오던 종목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 관련주로 묶이면서 강세를 보였으며 오늘은 조선 테마와 관련한 특징주가 붙기도 했는데요. 해당 특징주 기사에 따르면 경상남도가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에서 조선업 직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힌 가운데 메디콕스가 조선기자재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부각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메디콕스는 현대중공업과 효성중공업, 현대로템을 주요 거래처로 두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메디콕스는 5년 연속 영업손실로 인해 작년 3월부터 투자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바이오비주가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바이오비주는 지난주에 신규 상장한 기업으로 화장품과 의료기기, 의약품 사업을 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PIE가 정규장에 이어 시간의 장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가 2028년부터 반도체 제조에 유리기판을 도입한다고 전해지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강세로 마감한 바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계획은 실리콘 인터포저를 유리 인터포저로 대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해졌어요. 인터포저란 반도체의 중간 기판으로 불리며 AI 반도체 칩의 필수 요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현재 실리콘 인터포저를 사용하고 있지만 고객사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유리 인터포저로 전환하는 계획을 짰다고 전해졌습니다. 유리 인터포저는 실리콘 인터포저보다 더욱 미세한 회로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고 생산 비용도 저렴하다는 강점이 있어요. 이 같은 소식 속 PIE가 유리기판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되네요. PIE는 유리기판 검사장치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는 등 유리기판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IT센 글로벌은 최근 IT센에서 사명을 변경한 기업인데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이자 퓨리오사 관련주로 묶이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함께 IT센 글로벌은 최근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상지건설은 장마감 후 공식 입장문 발표가 있었는데요. 최근 제기되었던 기업 사냥꾼 연루설 및 전환사채 특허 의혹 등에 대해 반박하면서 회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어요. 특히 기업 사냥꾼으로 알려진 홍모 씨와 위모 씨 등은 당사의 주주 또는 임원이었던 적이 없다며 투명한 지배구조 하에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부연했는데요.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전환사채 발행건에 대해서도 투명한 절차에 따라 투자자를 선정한 것이라며 주가 조작과 세력 연루설은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어요. 이 같은 입장 발표 속 상지건설과 함께 일부 이재명 관련주들이 시간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 중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이오비주가 가장 높은 거래대금을 동반하며 시간에 4.1% 상승했습니다.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바이오비주는 지난주에 신규 상장한 기업으로 화장품과 의료기기, 의약품 사업을 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PIE가 거래대금 2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2.7% 상승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거래대금 3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8% 상승했습니다.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동물실험 대체 수혜주로 부각되며 최근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또한 오가노이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바이오 전자기업인 셀라메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다만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오늘 날짜로 추가 상장이 예정되어 있던 가운데 최근 하락세를 이어온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상지건설이 거래대금 4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2.4% 상승했습니다. 장마감 후 상지건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미트박스가 거래대금 5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6% 상승했습니다. 장마감 후에 전해진 기사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의 소고기 수입 제한과 쌀 수입 규제 등을 거론하면서 비관세 장벽 해제를 요구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소고기 관련주인 미트박스가 시간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한국이 미국 소고기 수입 기준을 완화할 경우 수입육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관련 사업을 하는 미트박스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장마감 후 미트박스에 붙어준 기사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면서 소고기 등의 다른 육류가 반사 이익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간에 하락한 종목들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코로나 관련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하락 이유를 알아볼게요. 적리매매 종목인 청호ICT는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원생명과학과 셀리드, 랩지노믹스를 비롯한 코로나 관련주들이 하락했습니다. 장마감 후 코로나 테마와 관련하여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중화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환자의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제약사인 모더나가 변종 코로나 백신에 대한 미국 FDA 판매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해지면서 오늘 일부 코로나 관련주들이 강세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코로나 급증 추세가 관찰되지 않고 있다고 전해졌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중에서도 셀리드는 장마감 후 등기 임원의 장내 매도 전자 공시가 올라왔는데요. 이와 함께 최대주주 특별관계자의 매도 공시도 올라오면서 셀리드가 시간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셀리드는 저번 주 금요일 장마감 후 4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다는 공시도 올라온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리드코프가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메이슨 캐피탈이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최대주주인 리드코프를 대상으로 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강세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장마감 후 메이슨 캐피탈이 특별한 악재 없이 시간의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리드코프도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메이슨 캐피탈은 해당 자금을 제사의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 준비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니 참고해주세요. 신주 발행가액은 500원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6월 18일입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하락 종목 중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택이 가장 높은 거래대금을 동반하며 시간에 0.7%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원자력 발전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전해지면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2025년까지 원전 용량을 4배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한택이 원전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의 협력사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녹십자 MS와 랩지노믹스가 거래대금 2위와 4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1.5%, 1.7%씩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두 종목은 최근 코로나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로킷 헬스케어가 거래대금 3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1%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로킷 헬스케어는 2주 전에 신규 상장한 기업으로 최근 동물실험 대체 수혜주로 부각된 바 있습니다. 오늘 로킷 헬스케어에 붙어준 기사에 따르면 로킷 헬스케어는 세계 최초로 AI 기반의 장기재생 플랫폼을 개발하고 의료 현장에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해졌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한국정보인증이 거래대금 5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1.4%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다크웹에서 한국인의 신용카드 정보가 건당 2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한국정보인증을 비롯한 보안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전일 시간에 등락률 탑5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해보고 마치겠습니다.